50년 전에 프리다가 세종에 살았었어. 할머니, 또 이상한 소리 하신다. 프리다는 멕시코 화가예요. 아이 진짜야. 대단했었지. The Late Night Show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작품은 프리다 칼로의 생애를 다룬 뮤지컬 프리다입니다. 고통의 여왕 프리다, 라이브 쇼의 진행자 레플레하, 죽음의 신 데스티노, 또 다른 나 메모리아, 이 네 여자의 판타지 쇼가 지금 시작됩니다. 날 살게 한 건 하얀 캔버스. 난 이미 충분하니까. 네, 긴 프리다 소양의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오늘 더 레이트 나이트 쇼 뮤지컬 프리다에서는 프리다 칼로 그녀의 인생사와 뮤지컬 프리다의 연출, 그리고 개인적인 리뷰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녀의 이름에 따라다니는 수식어 고통의 여인은 그녀의 일생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6살의 소아마비, 18살의 교통사고, 30여 차례의 수술, 죽음까지 이른 병마, 남편 디에고의 끝없는 여성 편력과 3차례의 유산, 불임 등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절망도 그녀를 쓰러뜨릴 순 없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불행에 몸부림치면서도 죽음에 맞서고 그녀의 기구한 삶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뮤지컬 프리다는 그녀의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마다 사이렌이 울리며 극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사이렌은 그녀의 나이 고작 18살 때였습니다. 첫사랑으로 설레던 소녀는 버스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철근이 허리와 자궁을 관통해 온몸이 부서지면서 수개월을 꼼짝없이 절망에 갇혀 누워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죽음이 그녀를 찾아와 속삭이죠. 거기다가 당신은 완전히 부서졌어. 칭가뚜 마들의 라비다에서는 프리다의 삶과 죽음이 각각 메모리아와 데스티노라는 인물에 투영되어 예술적으로 표현됩니다. 내 손을 잡아 달달함을 선물할게. 죽음을 선택한다면 이 고통스러운 삶도 끝나겠지만 프리다는 죽음의 유혹을 뿌리치고 또 다른 자신 메모리아를 떠올리며 삶의 의지를 다잡습니다. 그리고 난 결심을 했습니다. 이때 프리다가 부르는 대표 넘버 코르셋은 코르셋의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픈 고통에도 이겨내겠다 말하며 삶의 의지를 다지는 그녀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곤 오른손뿐이었지만 난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서 잠깐 뮤지컬 프리다의 코르셋을 보다 보면 프리다 칼로가 김소양 배우인지 김소양 배우가 프리다였는지 혼동될 정도로 프리다 칼로 인물의 감정에 동화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어떤 감정으로 코르셋이라는 멤버를 부르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프리다가 코르셋에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고통에도 이겨내겠노라 다짐하는 넘버가 코르셋이잖아요. 노래 가사처럼 극장에서 관객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는 마음을 담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뮤지컬 프리다를 봤을 때가 김소양 배우님이 코로나 확진 후 복귀했던 시점이라 코르셋을 부르는 김소양 배우님의 무대에 대한 열망이 평소보다 더 잘 느껴졌고 넘버가 가진 메시지가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더더욱 몰입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프리다 소양 칼로님이 부르는 넘버 코르셋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며 쇼를 이어가겠습니다. 절대자에게 절대적으로 순응할 수 없는 것을 절대자가 절대적으로 날 위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 두 번째 사이렌은 바로 디에고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디에고는 여성 편력이 심했고 프리다와 21살 차이가 났지만 프리다는 그런 그를 화가로서 존경했습니다. 허밍버드는 디에고의 대표 넘버이자 디에고가 처음 존경심을 느낀 여자 프리다를 만나 구애하는 모습을 담은 장면입니다.
특히나 디에고의 유혹을 탭댄스로 표현한 것이 굉장히 멋진 장면인데 탭댄스의 소리가 코끼리라는 별명을 가진 디에고의 발자국 소리 같아서 얼마나 현란하게 프리다를 유혹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장면은 전수미 배우가 디에고를 표현하기 위해 직접 제안한 연출인데 그래서인지 이 장면 때문이라도 무조건 숨 디에고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에서는 디에고가 관객에게 추파를 날리기도 하며 호응을 유발해 즐거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팬의 인터뷰를 보고 가시죠. 숨디에고 고소합니다. 나랑 결혼도 안 해줄 거면서 날 보고 살짝 웃었기 때문에 숨디에고 내 맘에 불지른 넌 방화제, 내 맘 몰래 훔쳐 달아난 넌 절도제. 몰라? 언니가 먼저 꼬셨잖아. 나한테만 플러팅해. 프리다의 인생에서 사랑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극 초반 프리다를 살게 한 건 하얀 캔버스이고 나를 키운 건 까만 로맨스라 말하는 대목이 이를 방증하는데 그 중에서도 디에고에 대한 프리다의 사랑은 좀 더 특별합니다. 프리다가 사랑에 대해 말하는 넘버 순교는 프리다가 디에고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 믿음으로 써내려간 기적은 곧 종교이기 때문에 사랑은 종교와도 같은 것이라 말하죠. 프리다는 디에고가 종교와도 같은 기적 같은 사랑이라 말하며 그와의 결혼을 결심합니다. 프리다의 인생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디에고에 대한 사랑인데요.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도 왜 프리다는 디에고를 종교적으로 사랑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수없는 불행이 가득했지만 그녀가 말했듯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은 바로 디에고를 만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불행은 피할 수 없었다고 해도 디에고라는 불행은 자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적이고 종교적이었던 프리다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순교 장면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음에도 왜 가슴 아프게 다가왔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교는 라틴어로 다시라는 뜻의 리와 묵다라는 뜻을 가진 리그가 합쳐진 단어로 다시 묵다, 다시 연결하다 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고 이후 먹고 살기 위해 뭐라도 해야 했던 프리다에게 그림이 삶의 수단이었다면 사랑은 삶에 대한 의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리다의 종교적인 사랑이 마음 아픈 이유는 삶에 대한 그녀의 강한 의지만큼 그녀의 종교가 단단하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녀의 인생 세 번째 사이렌은 죽음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유산인데요. 프리다에게 아기는 꿈꾸는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수술대 위에서 죽을 거라고 했지만 살아있듯 평생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했지만 걷고 있듯 나올 수 없을 거라고 했지만 그녀의 삶을 붙들기 위해 나아야 했던 것이었죠. 삶의 의미를 계속 찾아가는 프리다에게 닥친 유산의 고통은 처절했습니다. 비 스트롱 넘버는 아이를 잃고 이제까지 버티던 프리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슬픔에 통감하며 안타까움에 눈물 흘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슬픔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자신의 남은 힘을 끌어모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을 향한 약속이라 말하며 말이죠. 그녀 인생의 마지막 사이렌이자 두 번째 죽음은 바로 자신입니다. 프리다는 유산 이후 디에고와 이혼 그리고 또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이렌이 울리며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데요. 프리다의 삶을 대사가 아닌 몸짓으로 표현하는 연출이 깊은 감동을 줍니다. 언어적인 경계에 갇히지 않고 고통의 몸부림을 현대무용으로 표현한 장면은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내려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고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환희로 가득 찬 그녀를 보며 어떤 언어나 노래보다 묵직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인생은 고통이었지만 축제였다는 프리다의 말과 이 죽음의 여행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프리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녀와 함께 그녀의 삶이 충분했음을 말하며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대로 순응하며
그녀의 마지막을 환희를 담아 보낼 수 있게 합니다. 누군가는 뮤지컬 프리다를 보고 디에고까지 여성 배우일 필요가 있었냐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디에고를 여성이 표현했기에 가상의 인물이 그를 대변했기 때문에 디에고가 아닌 프리다의 감정에 좀 더 집중하고 그녀의 삶에 대해 재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배우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표현의 다양성과 장르의 다양성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극을 보고 나니 왜 이런 각극을 중소극장에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무대 연출 특성상 중소극장에 특화된 극이긴 하지만 배우들의 연기적 여령과 프리다라는 인물에 대한 메시지의 울림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해서 위로와 삶의 의지를 얻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그 파도에 올라타 즐길 수 있는 서퍼의 삶을 살으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뮤지컬 프리다를 보고 프리다의 삶이 그러했다고 느꼈습니다. 끊임없이 파도처럼 다가온 고통을 환희로 승화시킨 프리다를 보며 제 인생을 대하는 자세도 그러하길 다짐하며 극장을 나오게 했으니까요. 뮤지컬 프리다를 보시는 관객분들도 프리다와 같은 마음으로 비록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찰지라도 환희를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란다는 말로 오늘 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더 레이트 나잇 쇼 진행자 류사원이었습니다. 날 살게 한 건 하얀 캔버스 우린 이미